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8 크림 모델의 언박싱과 첫인상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새로 나온 폼팩터인 와이드형 폴드 8이 인기가 많았죠. 저도 조금 늦게 주문했더니 주문이 밀려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혹시나 해서 당근에서 보니까 미개봉에 220만원에 파는 분이 있어서 바로 사왔습니다. 제가 예약 구매 걸었던 가격이 227만원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크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번에도 사전 구매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업이 들어가서 511기가 모델로 받았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기존 모델들과 동일하게 박스 뚜껑 쪽에 구성품 박스가 따로 있죠. 구성품은 USB-C to-C 케이블과 유심핀, 미니 설명서가 전부입니다. 이번 폴드 8은 라벤더와 그래파이트, 크림 3가지 색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화이트에 가까운 크림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라벤더 같은 유색 계열은 쉽게 질리는 경향이 있고 검은색인 그래파이트는 써보니까 흠집이나 먼지가 눈에 잘 띄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기존에 쓰던 갤럭시 S26 울트라 크림 컬러인데 컬러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죠. 컬러는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 카메라 범프 부분의 색감만 조금 달라요. 울트라 쓸 때에도 만족스러웠지만 테두리 실버와 크림색의 조화가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거의 형제 모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범프나 렌즈에 튀어나온 정도는 울트라와 비슷하게 보였어요. 물론 폴드 8의 기본 두께가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카메라 범프가 더 부각되어 보이긴 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와 커버 디스플레이 모두 검은색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보호 필름부터 먼저 떼어볼게요. 좀 당황스러운 게 이번 폴드 8은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반사 방지가 들어갔는데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는 반사 방지가 빠졌더라고요. 실제로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야외나 밝은 곳에서 더 자주 보게 될 텐데 웬만하면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반사 방지를 해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상태를 볼게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메인 디스플레이 쪽의 보호 필름은 약간 하드한 재질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 주름이 또 한 단계 좋아졌다고 하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데요. 물론 처음에는 납작했다가 오래 접어두면 주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사용 기준으로 의미있게 주름이 줄어들었나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언박싱 하자마자 봤을 때는 거의 평면으로 보이네요. 전원을 켜고 첫 화면부터 세팅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메인폰으로 잘 써오던 갤럭시 S26 울트라에서 스마트 스위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세팅되는 사이에 본체를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기존의 폴드와 플립의 폼팩터만 보다가 이런 비율을 보니까 정말 새롭습니다. 옆으로 크게 접히기 때문에 펼친 라인이 상당히 길게 느껴지고 그만큼 얇게 느껴져요. 여기 가운데에 튀어나온 힌지 보호 부분만 아니면 그냥 미니 태블릿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메인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7.6인치로 7인치 미니 태블릿과 비슷한 사이즈예요. 극도로 얇아지고 베젤을 거의 없앤 7인치 태블릿이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보안 생체 인증으로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문 인식은 스크린에 엄지를 대는 온스크린이 아닌 전원 버튼 통합 방식입니다. 저는 이 전원 버튼 지문 인식이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인증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보호 필름 상관없이 인식 성공률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세팅하면서 갤럭시 AI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딱히 새로울 건 없었네요. 그리고 폴더블 기기의 이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일반 플랫 디스플레이보다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죠. 기존에 편하게 쓰던 울트라 대비 좀 더 조심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 확인을 누르니까 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존의 S26 울트라 대비 크게 새로운 기능은 없는 것 같았고요. 폴드 폼팩터에 특화된 기능들은 아래쪽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 폴드도 벌써 8세대 제품이다 보니까 폴드만의 특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바형 스마트폰만 쓰던 분들은 폴드에서 새로운 기능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존에도 폴더블을 자주 써왔던 터라 여기도 크게 새롭게 느껴지는 건 없었네요. 아무래도 기존 폴더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새로운 게 바로 이 화면 비율인데요. 제가 예전에 폴드 시리즈를 쓸 때 항상 불만이었던 게 화면 비율이었고 좌우를 더 넓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제야 실현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좌우로 넓다 보니까 웹서핑도 PC로 보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고요. 영상을 볼 때에도 위아래 검은색 마트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몰입감이 좋죠. 쇼츠를 보는 각도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옆으로 돌려서 보면 또 괜찮습니다. 폴드를 쓰면 사실 메인 디스플레이보다 커버 디스플레이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시야가 더 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반 가로 영상을 들고 볼 때에는 폭이 넓다 보니까 확실히 좋았습니다. 제가 쓰던 갤럭시 S26 울트라랑 비교해보면 폭이 조금 더 넓어졌죠. 덕분에 지하철 같은 데서 그냥 들고 보기에도 편하고 시즌 모드로 거치해두고 풀 화면으로 감상한다고 하면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확실히 화면 보는 맛은 나네요. 갤럭시 Z 폴드 8의 무게는 205g으로 크기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도 무게를 더 올리기는 부담스러워서 가벼운 아라미드 케이스로 씌워주려고 해요. 이거는 슈피겐의 아라미드 에어스킨 제품으로 무게가 23g에 불과합니다. 두께도 얇아서 부피감을 늘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치투 자성 링도 포함되어 있어요.
커버 디스플레이 부분은 스티커로 한 번 더 고정해줘야 합니다. 이 케이스가 마음에 들었던 게 얇고 가벼운데 힌지 보호까지 되더라고요. 힌지 커버 부분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그립감을 많이 해치진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케이스들을 따로 구매했는데 다른 케이스 영상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단점들도 좀 살펴보자면 스피커가 너프 먹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폴드 시리즈가 워낙 얇다 보니 스피커 음질도 원래 좋지는 않았어요. 아이폰과 갤럭시 울트라보다는 확실히 음질이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가형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처럼 아예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스피커로 들을 일이 잘 없어서 제게는 크게 체감이 안 되는 포인트였고요. 울트라를 쓰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었던 거는 배터리와 충전 속도의 다운이었습니다. 울트라 대비 배터리는 5000mAh에서 4800mAh로 조금 줄었고 충전 속도도 최대 60W에서 최대 45W로 조금씩 줄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폴더블은 디스플레이가 2개고 큰 만큼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경향도 있어서 앞으로 쓰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크게 와닿았던 건 카메라 스펙의 다운이었습니다. 일단 망원 렌즈가 빠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메인 렌즈도 5000만화소의 f1.8로 좀 아쉬운 스펙을 탑재했죠. 참고로 제가 쓰던 울트라는 2억 화소의 f1.4였어서 체감상 차이가 좀 났습니다. 다음에 기변을 한다면 아무래도 카메라 때문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갤럭시 Z 폴드 8 크림 모델을 언박싱하고 첫인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새로운 비율에서 오는 신선함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비율 덕분에 더 나아진 활용성이 함께 느껴지니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폴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금 화면에 AOD 숫자를 크게 설정해 놓으니까 꽤 귀엽더라고요.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기존의 바형 스마트폰 경험을 크게 해치지 않았고요.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좌우의 폭이 넓으니까 확실하게 기존의 얇은 폴드 7보다 쓰기 편했어요. 그리고 펼치자마자 와이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폴드를 펴더라도 와이드로 보려면 옆으로 돌려서 봐야 했거든요. 화면의 주름도 평면까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상당히 나아졌는데요. 이틀 정도 실제로 접었다 폈다 사용해본 후에도 이 정도 주름에 그쳤습니다. 가운데를 손으로 만져보면 굴곡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제가 폴드 7을 쓰다가 기변했던 이유가 우글우글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뒷반서에 질려서였는데 이 정도 수준만 유지되면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첫인상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사용기는 더 써보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폴드 8 관련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